그럼 제29회 개발협력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회 개발협력 포럼의 사회를 맡은 연구개발팀 김수진 연구원입니다. 개발협력 위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4일에 걸쳐 진행되는 본 포럼에서는 효과적인 SDG 이행을 위한 코이카 중장기 전략 수립 논의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포럼의 세 번째 시간인 오늘 포럼에서는 코이카 사업개발 권태면 이사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교육 및 보건 이슈에 대해 각 연사분들의 발표 및 토론을 들은 후 토론 및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교육 이슈에 대한 코이카 중장기 전략 수립 방안입니다. 본 세션의 진행은 권태면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장은정 전문가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그 내용을 좀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유성상 교수님하고 우리 윤보혜 팀장님 코멘트를 듣고 또 혹시 지금 진행 방식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은 저 얘기도 좀 듣고 시간에 따라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장은정 전문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효과적인 SDG 이행을 위한 코이카 중장기 전략 수립 논의 관련하여 코이카 교육 전략을 발표를 맡게 된 교육보건팀 교육 전문가 장은정입니다. 먼저 궂은 날씨에도 여러분께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코이카가 교육 및 보건 분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기 교육 중기 전략을 현재 개발 중이고 오늘 초안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게 되었는데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교육보건팀은 이번 차기 교육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난 3월부터 코이카와 시민사회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서 본 교육 전략 관련해서 기초교육과 취약계층 교육 분야의 교육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이 세미나실 뒤에 공동 제안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주신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월드비전, 레디 그리고 코비드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ODA 정책과 코이카 교육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등 다양한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MGG 기간 동안 교육 분야는 목표 두 번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지난 15년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 노력에 힘입어서 초등학교 등록률이 1999년 84% 정도 수준에서 오늘날 93%로 괄목한 만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등교육의 한해에서의 교육 접근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2,500만 명의 학생들은 초등교육 이수 후에도 기초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교육의 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중학교 수준에서 중도 탈락을 하거나 중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유엔 세계개발총회에서 합의된 SDG 목표 네 번째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교육 분야 목표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MDG 기간 동안 강조되었던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직업교육 훈련 등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수준의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그런 노력들이 합의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SDG 시대에는 취약계층을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다양한 취약계층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DG에 접어들면서 기초교육 개념이 지난 MDG 기간 동안 초등학교 6년에서 중학교 수준의 9년까지 확장되었고 빈곤계층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SDG의 달라진 점이며 이를 코이카 중기 전략에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SDG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의 국제교육의제는 지난 5월 서울 인천에서 열렸던 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문에서 교육받을 권리로서의 교육, 형평성,
포용성, 양질의 교육,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데서 처음 국제사회 2015년도 합의가 시작되었고 지난 10월 SDG 목표 네 번째가 합의된 이후에 바로 며칠 전인 11월 4일 유네스코 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이라는 SDG 목표 네 번째인 교육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국제사회 실행 전략이 합의되는 등 국제사회도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교육 목표를 위해 그런 국제 교육 아젠다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맞춰서 우리나라 국내적인 상황 또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2기 국가협력 전략도 역시 이에 맞추어 수립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교육 분야 사업 추진 전략과 국가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내 ODA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 전략 수립에 많은 부분 참고하고 있으며 연계성과 링크되는 지점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국내외 개발원조 의제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개발협력 기제 발전에 따라서 다양해진 개발협력 파트너들과 광범위하게 통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프로젝트 위주의 성과 관리에서 탈피해서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형태별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 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 중기 전략 목표에도 이러한 지향점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 성과 지표풀 중심으로 교육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 성과를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코이카 교육 전략 2016년부터 22년까지 이 전략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개발 협력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주목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형평성입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과 같이 다양한 국제 수준의 아젠다에서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서 양질의 교육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즉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 교육 전략의 핵심 가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질의 교육입니다. 지난 MGG 시절부터 상당히 많은 문서와 각종 사업에서 양질의 교육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5년 인천 선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질의 교육의 정의를 보시면 상당히 광범위한 수준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양질의 교육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의 환경, 내용, 그리고 교육 과정, 성과 측면에서 교육의 질적인 재고를 강조하고 있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단지 학습 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량을 배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또한 코이카의 2016에서 20년 중기 전략에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용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DG 시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포용성입니다.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득 수준이라던가 성별, 거주지, 장애 여부 등 다양한 배리어를 통해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습 문화, 지역사회 내 다양한 학습자의 참여가 증진되고 모두가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코이카 중기 전략의 핵심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코이카는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을 가지고 교육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모든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령기 인구가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습 및 교수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기초교육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질을 제고하는 것을 코이카 교육 전략의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효과나 지향점이 지속적으로 개도국 또는 협력국의 사회 경제 시스템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서 현지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코이카 교육 전략의 추진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 또한 코이카 교육 전략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취약계층은 여성, 원주민과 소수민족, 장애인, 도시 빈민가 및 농촌 지역 거주자, 인도적 위기상에 처한 사람들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평하게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고 양질의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코이카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코이카는 직업 역량 강화를 통해서 빈곤계층의 경제적 자립도를 강화하는 것 또한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이 단지 학습자 개인의 학습 능력 향상이라던가 단편적인 성과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또 이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빈곤이 완화될 수 있는 효과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고등교육 측면에서도 코이카가 고등교육을 지원함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또한 현재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이라던가 또 높은 첨단 기술이라던가 ICT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고등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이에 부응해서 개발도상국의 기술 연구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이 원하는 통합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지난 2011에서 15년도까지의 교육 전략입니다. 보시면 전략 목표상으로 살펴보시면 기초교육, 또 기술 인력 교육, 고등 인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전략 목표를 삼고 있으며 각 부분에 대해서 기회 촉진, 질적 향상, 정책 및 제도 개선이라는 통합적인 접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이카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새로운 교육 전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 개념도를 통해서 전략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 보이는 점은 아무래도 상단에 위치한 세 개의 교육 전략은 기초 및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고 하단에 있는 직업교육 훈련 그리고 고등교육에 관한 전략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핵심 가치와 추진 방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이카는 2016에서 20년도 교육 전략으로 기초교육의 강화와 취약계층을 향한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습 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 목표로 학생의 문해 수리력 증진 그리고 교사 전문 역량 강화를 세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생의 문해 수리력 증진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선 그리고 교부지 개발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읽기, 쓰기, 세마기 능력을 좀 더 제고할 수 있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게 지원하면 물론 다양한 인성 및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또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생의 학습 성과 및 교육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가 교사입니다. 이런 교사가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사와 이미 이를 지속하고 있는 교사가 전문적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코이카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성과 지표로 등록자 수와 이수자 수를 중심으로 핵심 지표를 통해 관리하고 이외에도 교보제 또는 교사의 훈련 비율, 진급률, 중도 탈락률, 학업 성취도 이수율 등 다양한 선택 지표를 활용해서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입니다. 이 세부 전략 목표는 사실 교육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 및 보건이 통합적으로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코이카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세부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앞서 여러 국제사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지 학교라는 건물이 있는 것만으로 학습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안전한 길을 통해서 등하교를 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또 위생적인 시설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합의 아래 코이카는 향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의 식수위생 환경 및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과 영양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며 또 기초교육 분야에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학생들의 성생식 보건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내에
여성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올바른 성생식 보건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 또한 이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 지표로 제시된 것과 같이 각종 특수위생 시설이라던가 혹은 보건위생, 영양, 성교육 등에 대한 교육 수혜자 수를 중심으로 본 세부 전략에 대한 성과 지표를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부분입니다. 전략 목표의 세부 목표로는 위기 상황에서 교육권 보장 그리고 여성, 장애, 빈곤계층 교육 접근성 강화를 개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취약계층은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포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세부목표 3-1에서는 분쟁 및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고 공평하게 공교육 또는 대안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교사를 채용하고 그들이 교수학습을 제대로 지속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SDG 시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ODA 기본법이 바뀌면서 강조되고 있는 장애를 포함한 여성, 장애, 빈곤계층에 대한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접근 그리고 장애인을 포괄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 과정 등을 개발함으로써 취약계층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똑같이 나누어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혜자와 이수자 수를 기본으로 하는 필수 지표는 물론 이들에 대한 교육 접근성을 강화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를 위한 기술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직업 기초 능력 개발은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 체제의 중등 수준의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기술고등학교 또는 기술중학교와 같은 다양한 교육 과정 내에 있는 학교에서 기술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좀 더 강화된 교육 체제 속에서 충분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그들이 향후 상위 학급으로 진학하거나 혹은 직접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초 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세부 목표 4-1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세부 목표는 구직자 및 재직자 직업 훈련입니다. 이는 첫 번째 목표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규 교육 체제 내 중등 교육 수준이 아니라 비정규 교육에 해당하는 직업 훈련원이나 다양한 단기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체 협력 체제를 통해서 맞춤형 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이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막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직자 및 재직자 직업훈련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 세부 목표는 고등기술 인력 양성입니다. 전문대나 기술대학 등 현재 개발도상국은 단지 중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전문대나 기술대 수준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코이카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간 또 코이카가 창립 이후로 상당히 많은 수준의 기술대학과 전문대학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등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숙련 인력을 양질의 산업 숙련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 국가 전체 수준에서 기술 자격 체계와 같은 고등 수준의 기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코이카는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세부 목표는 전략 목표는 개발을 위한 지식 허브 구축입니다. 개발을 위한 지식 허브 구축은 고등 과학기술 연구 역량 제고라는 세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국은 많은 개발도상국, 코이카 협력국들은 단지 초등이나 중등 그리고 기술대 수준에 머무는 사업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고등기술 역량 강화 또한 많은 부분 필요로 하고 있고, 코이카에도 많은 부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이카는 협력국 경제사회 맥락에 적합한 과학기술과 선도적 산업기술 개발을 위해서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이나 교수 학습법을 개선하고 연구자들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등 지식과 고등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 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구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코이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성과 지표를 활용해서 이런 고등교육 분야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코이카가 포스트 2015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열린 뉴욕 개발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은 2016년에서 20년 5년간 총 2억 불을 지원하도록 하는 구상이며, 개발도상국 8세에서 22세의 여성 청소년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권, 보건권, 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3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소녀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교육 강화, 그리고 재난 분쟁 지역 취약계층 소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 프로그램으로는 소녀 친화적 보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 및 위생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내 소녀 친화적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직업 프로그램은 소녀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하여 ICT나 회계 등 공통 역량 교육과 기술 훈련을 통해서 직업 교육 훈련을 통해서 소녀들이 경제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현재 수혜 대상이 22세까지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여성 인재들이 이러한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서 경제 자립도를 제고해서 미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에 걸친 15개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15개국 이외에도 취약국을 중심으로 협력 제작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사회 지원 체계와 협력하여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협력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식은 2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혜자를 소녀로 특화한 특화 사업이고, 2번째는 수혜자가 남녀를 모두 포함하지만 소녀 수혜자 비율이 40% 이상이고, 또한 소녀에 특화된 지원 요소를 사업비의 10% 이상 포함하는 일반 사업, 이렇게 2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파트너십 방안으로는 저희 코이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기제들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유니세프나 UNDP, UNHCR 등 그간 지속적으로 소녀들 또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수혜계층의 교육과 보건 측면의 다양한 교육권, 건강권, 그리고 직업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다자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소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2번째로는 양자기관 협력인데요. 이미 USAID, 피스코와 같은 다른 양자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셸 오바마 미 퍼스트 레이디가 주도한 렛걸스 런이라는 이니셔티브와 베럴 라이프 걸스가 연계되는 지점에서 협력을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USAID 사업 대상국과 베럴 라이프 걸스 사업 대상국 중 공동으로 겹치고 있는 탄자니아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번째로는 혁신적 파트너십 협력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개발 협력은 그간 전통적인 협력 파트너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간 재원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협력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이카 역시 이런 혁신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민간 재원을 활용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5년 5월 세계 교육 포럼을 계기로 카타르의 에듀케이션 어버볼 재단과 기본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재단과의 협력 사업은
특히 학교 밖 아동에 집중하고 있는 지원 사업으로서 현재 아프간 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란 사업,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등 학교 밖 아동 사업 추진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들 중 소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건 지역 사업 또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이러한 혁신적 파트너십 관련하여서는 국내 시민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카타르 재단과 코이카가 공동으로 펀딩하는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민간협력부를 통해서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파트너십 방안의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WFK를 비롯한 봉사단을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입니다. 귀국 봉사단원이 교육보건 측면에서 멘토 역할을 수행하면서 소녀들의 교육권, 건강권, 직업권 보장을 위한 모듈 개발 및 교육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렉걸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는 피스코와 함께 협력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다른 봉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코이카도 베럴 라이프 걸스 구상 실현을 위해서 광범위한 협력 단체의 네트워크 체계 속에서 파트너십을 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민사회 협력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코이카가 중기 교육 전략을 발표하거나 혹은 베럴 라이프 포 걸즈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기 이전에도 다양한 시민사회 기관께서 학교 밖 아동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이미 지속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업 전문성을 활용하고 또 이러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그러한 전문성을 코이카가 배우는 차원에서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한 공모를 통해서 시민사회 협력 사업을 통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 실현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코이카 2016에서 20년 중기 교육 전략 발표를 마쳤고요. 앞으로 토론자들께서 많은 토론을 해주시겠지만 현재 여기 오신 많은 전문가 그리고 또 학생분들, 다양한 참석자분들께서 저희 교육 중기 전략이 보다 내실 있는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정 전문가님, 정말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세미나 또 포럼, 워크숍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가끔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행사들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많은 행사들이 대부분 총 60분인 경우에 또는 이렇게 발표 측에서 한 50분 이상 50분씩 발표하고 오신 분들은 거의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을 할 시간들이 좀 너무 부족하고 하는 거를 좀 이제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가능한 한 이제 토론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무슨 스트레이트 투 더 비즈니스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제 너무 이제 앞부분이 길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짧게 잘 설명해 주셔서 총 70분 저희 세션에 주어져 있습니다만 이 토론할 시간도 충분하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아까 말씀드린 제 포럼에서는 120분을 하는데 110분을 말하는 분들이 다 얘기하고 청중은 수백 명이 왔는데 10분밖에 와서 앉아서 다 듣고만 그냥 가시고 그런 행사였더랬는데 저희 정말 이렇게 괜찮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문가이신 우리 서울대 유상상 교수님으로부터 발제하신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듣고요. 이어서 윤보의 굿네이버스 팀장님으로부터 또 듣고 그리고 플로어 오픈해서 이제 다른 오신 분들과도 같은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있고요. 글로벌 교육 협력 전공이라는 학위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상입니다. 우선 이 자리 29회 개발협력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SDG 이행을 위해서 코이카에서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중장기 전략을 주제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한 15분 정도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15분을 다 쓰게 될지 더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발표자가 아니라 토론자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토론본을 준비를 해왔지만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 전지구적 교육개발 의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의 향상입니다. 이걸 위해서 7가지 목표들이 제시가 됐었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목표가 3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교육 의제를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수사적인 표현이 교육이 모든 사람의 인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교육이 정말 인권적으로 아니면 인권적인 접근이 된다고 할 때 그 모양새가 어떨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합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많이 학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왜 교육이 인권입니까? 라는 묻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교육 실천 혹은 실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인권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또 접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5년 동안 실행해야 될 중기 전략을 SDG 이행을 위한 코이카 중장기 전략 수립 논의라는 제하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 분야 그리고 보건 분야가 이어질 건데요. 이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이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SDG에 대한 목표에 대한 제 소견 간단하게 그리고 실제 중장기 코이카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 방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 중장기 전략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및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DG 교육 목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G 목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천선언에서 이미 나왔었고 그다음에 SDG라고 하는 이유가 지난 10월 UN 개발 정상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지난 11월 며칠 전 유네스코 총회에서 액션 포 프레임워크 액션이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SDG 이하의 목표와 타겟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는 되지 않았지만 학습 성과와 관련된 즉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의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굳이 새삼스럽게 SDG의 목표들을 다시 돌아보거나 아니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목표들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 P's 그래서 People, Planet, Peace, Prosperity, Partnership 이 5가지의 P로 시작되는 개념들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SDG라고 하는 말이 이전의 MDG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육 분야에 일을 하고 있고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사업과 교육적인 교육을 혹은 교육적인 개발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더더욱 이 SDG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 5가지 P로 시작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SD 즉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곧 교육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은 단지 학교 교육으로 표상되는 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고 삶의 근본적인 토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제도, 사람과 환경, 사람과 공동체, 사람과 자본, 심지어 물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이것이 결핍되면 그 어떤 사회적 진보나 발전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개혁의 확산이라는 에버렛 로저스의 책을 자세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 SDG 교육 목표에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제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목표들이 다 포괄이 돼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고등교육, 성인교육, 즉 평생학습이라는 말까지 접근성 확대부터 성과를 관리하고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질적인 목표까지 제도 안팎의 교육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점. 형식적인 교육 체제를 넘어서서 ESD, GCED,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등 비가시적인 무형식 학습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교육 목표가 다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교육의 성과는 단지 접근성에 의한 기회 부여를 넘어서서 개인의 삶의 질을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직업 세계를 응대할 수 있는 경로를 구체화하고 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중기 전략 발표하는 데서도 자세하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일반 교육과 연계해서 직훈은 직업 연계 가능성, 취업에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기술의 습득, 유무로 판단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의 질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열렸었던 첫 번째 EFA 회의에서 또 교육의 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도 다카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2015년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즉 이 말 자체는 그리 새로울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달리 양질의 교육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성과, 아카데믹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러닝 아웃컴이라는 말로 다시 등장하면서 측정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배웠는지 새삼스럽게 돌아보고 투입과 산출에 대한 명확한 성과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가능한 모든 취약계층을 아우르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성, 장애자, 원주민, 난민, 이민자, 기타 농촌, 도시, 도시빈민, 기타 개발 목표에서 별도로 다루어졌던 대상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공동체를 통해서 적극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오히려 SDG에서 내놓은 교육 목표가 또한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작 어느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전달해 주는 말이 없습니다. 다 합시다. 이 말은 뭔가를 하는 것은 하는 사람 마음인 거죠. 두 번째는 지나치게 교육의 성과를 직업세계와 연계하다 보니 직업세계가 교육, 특히 제도화된 교육체계의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대학 교육의 고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성과 또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화돼 버린다면 가시적인 시험 결과 영어 몇 점 맞았어? 국어 몇 점 맞았어? 수학 몇 점 맞았어?로 학교 교육, 특히 선생님과 학생의 교수 학습 활동이 상당히 단순화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습이 가지고 있는 쾌활함 혹은 생기 급속도로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네 번째는 성과력 측정하기 어려운 주제들 여전히 이슈 중입니다. 논쟁 중이죠. GCED, ESD, EIU 등의 활동과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 활동이 다른 과제들에 비해 관심 밖에 머무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교육이 인권입니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지만 정작 그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처럼 GCED, 세계시민교육, ESD, 지속가능 발전교육, EIU,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관련된 논의들은 참 많이 하겠지만 정작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프로젝트로 만들어질지는 아직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이카 중기 전략이 한국의 개발 협력, 특히 교육 분야 개발 협력에서 어떻게 이행 실현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윤 팀장님처럼 개발 NGO의 입장 혹은 여기 오신 분들이 뭐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현장 전문가분들 계실 텐데요.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 저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남들이 이야기하기에 실현하기 어려운 조금 이상적인 혹은 이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생각입니다. 본 전략은 SDG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ESD나 GCED, 특히 지표화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과감하게 빼고 있습니다. 제도로서 초중등 교육, 그다음에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직업 연계 기술 교육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죠.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코이카의 해석은 교사 역량, 인프라, 학습 성과, 구체적인 직업 기술 습득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본 전략은 SDG 이행을 위해서 어떤 가치에 입각해 있습니까? 사실 제가 봤던 슬라이드는 없었는데요. 포함이 돼 있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양질의 교육, 포용성 이런 가치를 명백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이야기는 지금 장은정 전문가님이 잘 정리를 하셨지만 이미 시민사회 단체와 그다음에 대학과 그다음에 이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꽤 오랫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제가 토를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전략은 SDG 이행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성과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층위의 전략이 채택이 됐습니다. 일단 기초교육 그리고 기초교육과 관련된 세 가지 목표 그리고 직군과 관련된 하나의 목표 그리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하나의 목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시된 이 표 중에 학교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다라고 만든 용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듣기 좋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본 전략은 SDG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SDG가 추진하고 또 담아내고자 했던 가치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역부를 들여서 향후 이 교육보건 사업에 직접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개도국 여성, 청소년, 청소녀를 교육하겠다 또 건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추진 전략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평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요. 이 Better Life for Girls 추진 전략의 경우 한국이 전 세계적인 성차별 문제에 보다 큰 관심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만큼 어쩌면 이역불도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원의 추가 확보까지 고려하면서 본 전략이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면서 몇 가지 질문 및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략 자체가 정말 꽤 오랜 시간 많은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진 만큼 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 얼마만큼 현실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에 잘 녹아들여져서 실행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궁금함과 또 관심과 또 그런 걱정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제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코이카가 추진해온 교육 사업의 기초교육, 직업교육, 훈련, 고등교육의 비중이 사실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 한 3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직군이 45%에서 한 50%, 한 40% 정도, 고등교육엔 25배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아마 이러한 기조에서 향후 5년의 중기 전략에 동일한 영역에 대한 사업들이 제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시한 중기 전략과 이전의 중기 전략과의 차이가 어떠할지, 즉 다양하게 많은 용어의 변화 그리고 MDG에서 SDG로 넘어가면서 SDG가 담고 있는 다양한 목표들을 훌륭한 언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과연 이 전략이 어떤 변화로 만들어질지 아직 큰 그림의 차이가 잡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스칼라십
혹은 WFK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직후의 훈련원 건립 혹은 기자재 제공, 훈련원 운영에 집중하는 현재 시스템이 그냥 유지가 된다면 과연 기존 전략과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코이카의 지금까지 교육 분야 성과는 어떻게 축적되어 왔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과를 모아놓은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과라는 것은 어떤 결과 보고가 있었고 이들이 양적 누계가 어떠하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공과에 대해 실행 차원의 경험, 노하우, 인적 자원의 전문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단순히 재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교육 분야의 성공적인 사례와 이유, 이를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구현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보다 다각적으로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MDG 시대, 즉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에 대한 어떤 성과 관리, 성과 축적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SDG의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코이카의 중장기 전략이 프로그래머되면서 프로그램의 운영의 경험, 모델의 축적, 확산 보고가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Better Life for Goals 전략을 위한 사업 형성 및 성과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어떠할지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기획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뭔가를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성인지 강화 혹은 성주류화라는 말로 되어 있었었는데요. 아마 문해교육이나 기타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여러 활동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령기 아동, 그리고 학령기 이후의 청소녀 대상의 프로그램들이 훨씬 많아진다면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또 기획을 할 수 있을지, 이 그림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에서 사실 흠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기획안이 아주 구체적인 어떤 말들 혹은 예산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을 떼는 순간 청사진에서 제시한 것에 비추어 사업의 내용, 형식, 방법, 참여 방식, 모니터링 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의도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업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것인가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죠. 따라서 사업의 최종 성과를 상당히 융통성 있게 잡는다면, 즉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최종 성과를 조금 융통성 있게 잡고 5가지의 목표보다 최종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서 이 보다 추진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이 목표를 이해하고 추진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과연 이 언어가 그 프로젝트에 맞습니까? 프로그램에 맞습니까? 라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방식대로 프로그램이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째는 여전히 우선순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다른 분야보다 기초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기초교육과 관련된 여러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초등교육, 그다음에 중등교육, 그리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접근성 향상과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을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단계 고등교육과 아니면 직업훈련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투입 단계에 기초교육에 대한 논의나 아니면 재원 분배 혹은 프로그램화되고 프로젝트화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플랫폼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슬라이드에 몇몇 중요한 지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필수 지표와 선택 지표. 아마 이에 대한 그 전문가님의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또 측정하는데 상당히 큰 애로가 있고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기초교육 특히 아마 여성교육이나 특히 그 학령기 이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과연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어떻게 연계가 되고 인과관계를 갖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측정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평가 지표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령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방식인 거죠. 따라서 SDG 시대의 효과성을 지금 효과적인 SDG 이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효과를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성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지표 그리고 평가, 측정, 방법 이에 대해서도 조금은 전향적이고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교사 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자세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교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이 전략 속에 많이 반영이 되고 또 여러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고등교육과 연계되어서 연계돼 있고요. 기초교육과 관련돼 있고요. 중등교육과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교사와 어떤 교육 그리고 교육과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과 직업 세계 다양한 내용들을 연계하고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행동자, 행위자, 주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사회적인 혹은 교육적인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교사만큼 중요한 어떤 주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여기서는 기초교육에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직업훈련에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코이카의 인력이 또 코이카의 전문성이 보다 깊어지고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을 하지만 답변이 마땅치 않습니다. 교육의 전문성은 도대체 뭘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시민사회 단체 혹은 개발 NGO에서는 교육의 전문성이 없이 교육 사업에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신진 인력들을 투입을 하죠. 그래서 인턴들이 많이 가서 교육 사업들을 첫발 내띱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인드가 꽤 오랫동안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발협력의 교육 분야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교육적인 방식으로 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전문성 있는 그리고 교육적으로 개발협력에 접근하는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전문적인 평가에 이어가지고 그 질문과 제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적다가 끝까지 다 못 적었습니다만 우리 팀들 다 하나하나 잘 적어놨겠죠.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제 저희 코이카 교육팀의 대답이랄까요. 이거를 조금 뒤에 듣기로 하고 우선 먼저 우리 윤보혜 팀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 뒤에 우리 교육팀의 리스폰스를 좀 듣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또 더 많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굿네이버스 국제개발본부 사업기획팀장 윤보혜라고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선언과 더불어서 코이카와 국내 많은 단체들이 SDG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발돋움을 하는 가운데 코이카 중장기 전략 논의를 위한 뜻깊은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발제는 굿네이버스 단독 의견은 아니고요. 코이카의 제안으로 지난 3월부터 약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 KCOC 소속의 4개 단체와 코이카가 공동으로 마련한 내용입니다. 레디와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굿네이버스 그리고 코이카는 코이카의 SDG를 고려한 코이카 교육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특별히 기초와 취약계층 교육 지원을 위한 공동제안서를 개발을 해왔고 아까 장은정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오늘 배포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좀 참고하시면서 청취해 주시면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핵심 가치와 관련해서는 교육의 형평성과 양질의 교육, 포용성을 잘 강조해 주셨는데 핵심 가치는 그 성격상 긴급성,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요성이 간과되기 쉬운 요소이므로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전략을 보다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점. 두 번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이행 전략입니다. 첫 번째, 기초교육과 취약계층 구체화 부분입니다. 코이카 전략 목표 첫 번째 목표에서 학습 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또 3번째 목표,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인 교육은 기초교육과 취약계층에 대한 코이카 교육지원 중장기 전략 방향을 굉장히 잘 제시하고 있는데 기초교육 부분이 보다 명시적으로 또 취약계층 부분이 보다 세부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기초교육 부분입니다. 현재 1번 목표 내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목표나 세부 목표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은데요. 기초교육의 중요성은 아주 본질적이고 거듭 강조되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성상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따라서 내용상의 기초교육 부분이 굉장히 잘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목표나 세부 목표에서 기초교육을 보다 부각한다면 좋은 제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초교육의 지원은 코이카 전략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접근성과 학습과 교수의 질, 정책 및 제도의 측면에서 고르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좀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교육 ODA는 전체 ODA 중에 7.3%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기초교육 비중이 그 중요성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반영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실제로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초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기초교육에 할당하는 ODA 비율을 실제적으로 늘리고 강화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제안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취약계층 관련 내용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권 실현에 가장 큰 제약이 따르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접근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SDG의 4.5 세부 목표에서는 2015까지 교육에 있어서 성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이나 토착 및 또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 등과 같이 취약계층의 교육권 실현을 목표로 정했고 이는 SDG 목표가 가진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층 간의 격차 등으로 부분적인 달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던 MDG의 레슨런을 교훈 삼아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이카 전략에서도 이와 같은 취약계층 전략을 포괄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세부 목표 3번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잘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의 아동이나 여아 또는 장애 후 소수민족, 빈곤층 등과 같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각각의 취약계층별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의 배리어에 대한 분석과 그 취약성에 적합한 접근이 굉장히 주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세분화된 접근과 시각이 목표 3번의 전략 내역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군집으로 하나의 군집으로 취약성 혹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 전체적으로도 그 모든 목표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지면 보다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행 전략에 대한 제안입니다. 사실상 목표에 포함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추진 방향에 포함을 하거나 혹은 어프로치나 스트래터지로 별도로 분류해서 좀 제안을 추가를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는데요. 유성상 교수님께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제안을 좀 풍성하게 해 주셨는데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관련한 제안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이행 전략 첫 번째는 협력국의 교육 정책과 시스템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향입니다. 공여기관과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협력국의 교육 분야 목표를 존중하고 현지의 제도와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문제 분석과 대상 접근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누구를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에비던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업의 기획과 실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고려한 다양한 분리통계 데이터 수집의 원칙과 방법과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소외 그룹을 파악하고 그룹 간의 격차 감소를 정량적인 목표와 지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물론 한 걸음에 달성하기 어렵고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SDG 시대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행 전략 두 번째는 교육의 주체와 교육 주체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 확립 부분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국의 정부나 단순히 교사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주인공인 아이들과 또 학부모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육의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유성상 교수님께서 많은 NGO들에서 인턴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사업의 전문성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로 교육의 주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이 아주 구조적으로 강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OECD 닥에서 주도한 4차례 원조 효과성 관련 회의에서도 협력국이나 협력 주체의 주인의식은 원조 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원칙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어져 왔고, 이러한 맥락에서 공여기관이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들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의 아주 강력한 원칙으로 참여 주체의 주인의식, 참여 주도성을 굉장히 오너십과 파티시페이션을 굉장히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사업의 중간 과정이나 실행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주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플랫폼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전 과정에 있어서 현지의 교육 주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와 지역 주민, 부모와 학생들을 대표하는 지역의 연대체, 교사의 연대체, 그리고 교육 관련한 연대체들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거나 조직하고 이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사업에 앞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 모든 사업을 구상해 놓고 당신들이 사업의 주인공이니 참여하십시오 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재 파트너 기관과 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합해서 교육 주체들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협력국의 교육시설과 학습 환경이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배리어가 되지 않도록, 배리어가 없도록 취약계층의 참여와 의견 수립 또한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 주체가 교육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져야 하는 점 등을 들 수가 있겠고 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사실 측정에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교육 주체 참여도에 대한 지표를 개발을 하고 이에 대한 적용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이행 전략은 동등한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점입니다. 2000년에 다카르의 세계교육 포럼을 기점으로 시민사회는 EFA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주체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됐고 특히 다카르 실행 계획이 시민사회가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가나 대륙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개발 협력 이행함에 있어 시민사회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래스루트의 의견을 가장 강력하고 파급력 있게 대변할 수 있는 NGO 역할을 입증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질향상이나 접근성 강화 등에 대한 연구나 전략 수립, 사업 수행, 모니터링과 평가의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협력과 의견 수립의 메커니즘을 수립을 하기를 기대하고요. 더불어서 시민사회를 통한 교육개발 협력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에서 배제가 되기가 쉬운 빈곤 소외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SDG 교육 목표 4번 목표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기본 가치를 사업에 반영하고 중장기 전략의 그 내용을 구체화해야 될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SDG 4번 목표 내용을 반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각각의 코이카의 교육 전략이 각각의 SDG 4번의 그 세부 목표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코이카의 교육 전략 목표가 SDG 4번 목표, 세부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 보완이 된다면은 SDG와의 링키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인류의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쉽지만 사실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성과 지표가 정량적인 총량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표본 국가나 표본 프로젝트를 좀 선정해서
해서라도 아웃컴 레벨의 지표들이 조금 보완되는 부분들, 특별히 교사의 전문 역량 강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산출물 수준이 아니라 교사가 얼마나 모티베이티드 됐는지, 퀄리파이 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마련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목표가 교육과 보건의 연계를 좀 강조하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필수적인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인터섹터럴한 그 교육과 보건의 그 연계 지표를 설정을 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입증해내는 과정이 있다면 이 목표가 보다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베럴 라이프 포 걸즈 관련해서는 그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위해서 아마 특화 사업과 일반 사업 두 가지 트랙으로 구조화를 하셨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충분히 좀 동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트랙 1과 2가 그 최소한의 포션이 좀 제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이제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두 번째 트랙이 조금 일반 트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각각의 트랙을 어떤 포션으로 좀 계획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그 9월에 있었던 유엔 정상회의에서 그 민관 협력,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천명한 바가 있고, 실제로 SDG 17번째 목표에서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증진시킬 것이라는 목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그 코이카 중장기 전략 수립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분들과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고민하시는 자리가 매우 고무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코이카와 시민사회가 공동 제안서를 마련을 해서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코이카 교육보건팀의 김명진 팀장님과 장은정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금일 논의되는 사항들이 코이카 교육 분야 중장기 전략에 잘 반영되어서 SDG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정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그 코멘트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점 그 감사드립니다. 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연히 그런 말씀드린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다시 또 이 제 이상하고 현실이 안 맞아가지고 저를 좌절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총 시간이 적어서 남은 시간이 또 뭐 불과 10분도 안 되게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 오셨는데 하여튼 그 송구스럽고요. 그래서 최대한 감안해서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교육팀에서 우리 팀장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간단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좀 말씀하실 분들 한번 하고, 25분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30분까지 한 5분 연장해서 30분에 끝나고 또 다음 세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보건팀 김명진 팀장입니다. 먼저 오늘 와주신 그 여러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토론자를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전략을 쓰면서 어떤 이게 조금 더 미진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오늘 그 토론자님들의 이 입을 통해서 나와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가 사실 전략을 개발하면서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을 같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보는 눈이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팀원들이 말을 좀 적게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교육과 보건이 함께 합쳐져서 팀이 운영된 지 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제 헬스 앤 세이프 스쿨이라든지 이런 그 교육과 보건의 통합적인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략을 만들 때 보건 쪽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더 향후에는 그런 더 적극적으로 보건을 교육 속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사실 ODA의 한 중점 분야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뭐 이거는 제가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자기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면 너무나 사실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나라의 어느 분쟁이든 재난 국가의 부모라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의 대가에 맞는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가치관에서 사실은 우리가 사실 어렵게 얘기하는 포용성, 형평성 뭐 이런 SDG에서 강조하는 가치들을 저희도 교육 전략에서 굉장히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그 토론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전략을 그 완성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기초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DG에서 유아교육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략 속에서 다른 목표들은 굉장히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유아교육은 중점 전략으로 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도국에서 저희가 이제 중점 분야로 추진을 하기에는 개도국 정부의 정책상 유아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 아직 없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전략상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제외를 하였고요. 그리고 기초와 직업 고등교육의 포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부 바이래터럴한 기관이기 때문에 개도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의해서 많은 사업들이 결정이 되는데 기초에 대한 포션은 사실 저희 그간에는 다자 기구와 특히 이제 재난 분쟁 지역에서 UNHCR이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수행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저희 국내 NGO들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기존에 사실 기초교육과 그 고등교육에는 1인당 돌아가는 사업비 규모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형평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똑같은 100만 불을 투입해서 20명의 이제 엘리트를 길러내느냐 아니면 2,000명의 학생들을 매년 길러내느냐 이러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사업 성과를 양적으로 뭐 사실은 교육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급한 시급한 재난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급성을 고려를 하되 다른 평상시 상황에서의 사업에서는 사업비 대비 수혜자의 숫자를 상당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한 포션과 기초교육에 대한 포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많이 기울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교육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그 타겟 그룹의 수혜자 그룹이 취약 계층이냐, 그다음에 그 사회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느냐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그들이 취약 계층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교육이라는 투입 요소를 우리가 약간 가미해 줌으로써 향후에 어떤 개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것 또한 저희가 사업을 심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저희의 타겟 설정은 향후에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저희는 세금을 쓰는 기관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사업은 사실 보건 쪽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어떠한 합의된 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에서는 사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사망률로 굉장히 많이 따져왔고 그걸 누적된 몇 년간의 성과를 계속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끝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교육에서는 사실 교육은 뭐 100년지 대계다. 그다음에 뭐 10년 후를 봐라, 20년 후를 봐라. 그리고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성적 순으로 보느냐 뭐 이런 많은 논란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번 차기 전략에서는 교육의 인풋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학생이 몇 명이
더 교육을 받았고 교사가 몇 명이 더 역량 교육을 받았고 이러한 저희가 접근한 수혜자의 범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그 양적인 지표를 모으려고 하고 있고 질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이제 뭐 학업 성취도라든지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접근했는지에 대한 아까 팀장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지표를 많이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표를 개발하는 순간 이것은 사업을 하시는 파트너들에겐 굉장히 또 부담이 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표 개발을 할 때는 특히 교육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향후에 계속 협의체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표는 특히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합의된 지표를 향후에 계속 개발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웃컴 측면에서 5년뿐만 아니라 10년, 15년 이후에 장기적인 성과도 좀 추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시스쿨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성과 지표를 보건 쪽에서는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많이 재는 방법들이 표준화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지표들을 저희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실험적인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의 성과를 향후에 봐서 스케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측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럴라이프 걸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성 또는 특히 소녀에 대한 교육을 특화해서 이렇게 이니셔티브로 범정부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국제적인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데 영국과 미국과 뭐 유네스코 등 다른 기관들이 다 여성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교육의 효과가 이 여성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향후에 모자 보건이나 아동 보건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가정 경제 뭐 말하자면 그렇다고 저는 이제 남자아이들만 키우고 있습니다. 오해를 마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타겟 목표로 설정을 해서 이러한 것을 제안을 드렸고 또 범정부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실 이것이 개도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룸보다는 시민사회와 또 그 나라에서의 다자기구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향후에 저희 국내 시민사회와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필요로 하고 있고 특히 또 직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있는 현지 그 기업들 또는 그게 뭐 한국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현지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를 굉장히 지속해 나가야 될 거라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베럴라이프 걸즈에 대해서는 국내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실은 좀 자문위원회를 5년 동안 구성을 하고 향후에 이 역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합의된 어떤 지표를 설정을 해서 향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을 개도국의 교육에 기여했다라는 측면을 같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오늘 저희 이 교육 전략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로 또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저도 자꾸 이제 이런 행사할 때마다 이제 마무리하세요 계속 뭐 이렇게 듣는 입장이라서 중간에 중단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또 5분 연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션이 이제 45분에 우리 보건 관련 세션이라서 뭐 옆에서 얘기하는데 사회자하고 한두 분만 더 고생하면 되니까 계속 하시죠. 이러셔서 그 이제 이거 말씀하실 분들 좀 말씀해 주시고요. 최대한 짧게 제언이든 이렇게 질문이든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뭐 우리 보건 세션에 안 들어오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또 밖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리 교육팀하고 말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두어 번 이렇게 혹시 그 말씀하실 분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 혹시 제가 짧게 네. 대체적으로 전략을 짜느냐 고생 많으셨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뭐 17가지 목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교육이 다른 것을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곤 퇴치라든가 젠더 문제라든가 뭐 물 문제라든가 지구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코이카에서 그전에는 이런 게 없다가 보건 쪽하고 그나마 이렇게 팀이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유성상 교수도 했지만 다 하겠다는 것은 다 잘 못하겠다는 얘기하고도 통할 수도 있거든요. 난 한마디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가 수원국이어서 이제 공여국으로 됐는데 공여국으로 됐을 때 교육 분야에서 비교 우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비교 우위가 뭐냐. 기초교육이냐 유아교육이냐. 아까 유아교육은 아니니까 그냥 뺐다 그러는데 기초냐 고등교육이냐 직업교육이냐 중등교육이냐 그런 데서 좀 우선순위를 해서라서 비교 우위 분야를 갖다가 좀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도국에다 할 때 좀 현재 가서 그 어떤 적응력, 효과성 그런 걸 높이기 위한 어떤 그 로드맵이라고 할까 단계적 접근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면은 너무 모든 걸 다 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의욕적인 것 같습니다. 종려보다는 MDG보다는. 근데 SDG는 거기서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은 우리가 해서 다른 나라보다 늦게 들어가서 어떤 효과성을 내려면은 좀 차별화된 전략,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에서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선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 같이 네이버스랑 이제 저희 공동 제안서 작업 같이 했었는데요. 하나는 큰 여기 그 개념도 5가지 이제 코이카에서 이제 5가지 주요 전략 그 팀들이 있으신데 아까 유 교수님께서 SDG 4번 목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선순위 알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4번 목표 안에 여러 가지 세부 목표들이 있는데 이제 문서 안에서 특별히 어떤 목표 달성에 각각의 이런 그 핵심 목표들이 기여할 건지를 조금 담아 주었으면 어떨까. 만약에 이게 SDG 이행을 위한 전략과 연계하시는 거에 중점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던 부분이 기초교육이랑 부분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학습 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라는 첫 번째 교육 목표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기초교육을 보았는데 그 세부 목표 2개가 이제 교사랑 학생이라는 이제 대상으로 나눠주신 것 같은데 그 층위가 사실은 학생의 문해 수리력 증진 세부 목표 1.2의 교사 전문 역량 강화가 학생의 문해 수리력 증진에 기여하는 약간 인과관계성을 띈 목표 2개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된 것처럼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문해 수리력 증진 그 부분 안에 그 여러 가지 여기 써주신 것들 중에 교육과정 개선이나 교보제 개발 외에 핵심적인 것이 그 교사 읽기, 세마기 등 주요 교과에 대한 교수법 개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교사 전문 역량 강화라는 세부목표 1.2의 내용은 사실은 그 현지의 교사 양성이나 역량 강화 정책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적으로는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워딩을 조금 다르게 하거나 이 부분이 아예 기초교육을 위한 현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포괄하게 해서 그 중에 하나가 교사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또 시민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지에서 그 공교육 체계와의 또 그 협력 부분에서 지속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개별 지역사회와 개별 학교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같이 논의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 부분이 사실은 그 1.1에도 조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공교육 체계 강화 지원과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부분으로 들어있는데 이게 오히려 세부 목표 1.2로 뭐 빠지면서 좀 이런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빠지는 게 좀 더 층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학생의 문해 수리력 증진이라는 것을 그 학습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 잡아주신 건 이제 이런 국제적인 흐름이랑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셨고 지표 설정의 어려움을 얘기하셨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지표들 문해 수리력을 아예 딱
명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 안에 문해율이나 어떤 기초 수리 능력에 대한 부분은 학업 성취도로 그냥 묶여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 세부 목표와 지표와의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조금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드리고 싶었고, 나머지 하나는 되게 작은 코멘트고요. 그 마지막에 그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이제 그 부분 세부 목표 3번에 서는 이제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권 보장 내용은 그 재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워딩으로 봤을 땐 사실 그 이제 국제개발 협력 그쪽 분야와 함께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는 그냥 위기 상황보다는 인도적 위기 상황이라든지 인도적 상황 등으로 이제 변경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재난의 어떤 전후에 대한 재난 예방에 대한 커리큘럼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난 예방 경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언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이제 상황상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정도에서 저 세션을 좀 마무리했으면 싶고요. 다만 내일도 우리 랩업하는 종합 토론 세션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뭐 이 전략과 전술 또는 이제 실행 뭐 이런 건데 제가 군대에서 소총수를 하면서 맨날 작전 실에 대고 불평하고 총 쏘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매 그 작전 전략 지시하고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우리 사회 나와서 또 업무하고 할 때는 정말 많은 우리 언론의 비판이라든지 지적받고 할 때마다 그러면 뭐 내가 취재하고 비판할 거니까 서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뭐 하는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략과 실행 그리고 말과 뭐 액션 이거는 항상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뭐 그 두 개 중에서 전략 쪽에 관한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정말 전술 및 액션하는 아주 디테일한 것도 이런 방식의 모임도 해서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이 정도를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 분야에 관련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이미 네트워크에 계시고 또 전화 또는 메일로도 우리 교육팀에 항상 이렇게 좋은 의견 이렇게 나눠주시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신 좋은 의견들 저희 반영해서 저희 전략 정책 쪽에 잘 반영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가능한 한 자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희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